안녕하세요. 행복한 어르신들. 오늘은 한 딸이 겪었던 상견례 이야기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얼마나 잔인한 일이 벌어지는지 그날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는 이유로 제 부모님이 무시당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그 자리. 하지만 30분 후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당신들 같은 시골 사람들이랑은 우리 아들 못 결혼시켜요. 최미정의 그 한마디에 김철수가 벌떡 일어섰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바닥을 쾅 하고 쳤다. 주먹이 떨렸고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으며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옆에서 딸 지혜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고 아내 박영희는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다. 테이블 건너편 최미정은 에르메스 버킨백을 만지작거리며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이었고 이상우는 팔짱을 낀 채 김철수를 내려다보았다. 명품과 소박함, 강남과 시골, 상류층과 농사꾼, 그 선이 식탁 위에 칼처럼 그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지금 자신들이 누구를 무시하고 있는지. 연매출 50억 스마트팜 CEO를, 유럽 15개국 수출 기업 대표를, 정부 농업정책 자문위원을, 그리고 바로 자기 회사 최대 공급처 사장을. 1시간 뒤 복도 라운지에서 EBS 다큐가 흘러나왔고 이상우는 TV 화면 속 김철수를 보며 얼어붙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뒤집혔다. 무릎 꿇고 사과하는 건 최미정이었고 손을 떨며 용서를 구하는 건 이상훈이었다. 30분 전만 해도 그런 결말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김철수와 박영희와 지혜는 청하루 정문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온매를 다듬고 있었다. 상견례라는 단어가 주는 긴장감이 세 사람을 짓눌렀다. 김철수의 정장은 깨끗했지만 명품이 아니었고 박영희의 한복은 단정했지만 화려하지 않았다. 충남 예산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말을 꺼내야 하는 순간이 두려웠다. 신랑 측 부모가 자신들을 어떤 눈으로 볼지 뻔했다. 박영희가 남편의 손을 꽉 잡으며 괜찮을 거라고 속삭였지만 그녀의 손도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프라이빗 룸 안은 생각보다 훨씬 고급스러웠고 벽면의 한지 조명과 자개 장식이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다. 최미정은 테이블 위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을 보았다. 손거울을 꺼내 립스틱을 고쳐 바르고 손목의 명품 시계를 확인하는 그녀의 손길에는 긴장과 자신감이 동시에 묻어났다. 이상우는 명함 케이스를 꺼내 명함들이 잘 정돈되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다. 오늘 좋은 인상 줘야 한다고 했고 아내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곧 문이 열리고 신부 측 가족이 들어왔다. 김철수는 깨끗하게 다린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브랜드가 보이지 않았고 박영희의 한복도 단정했지만 소박한 느낌이었다. 최미정의 눈이 그들의 옷차림을 빠르게 훑었고 그녀의 입가에 미묘한 실망이 스쳤다. 김철수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처음 뵙겠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예의 바른 톤이었다. 이상훈도 일어나 악수를 청했고 두 남자의 손이 맞닿았다. 최미정은 그 순간 김철수의 손을 보았고 예상과 달리 손이 깨끗하며 손톱도 잘 정돈되어 있다는 사실에 잠깐 의아해했다. 농사를 짓는다면 손이 거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의 손은 도시 사람의 손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 생각을 곧 지워버리고 자리에 앉으라고 권했다. 네 사람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고
지혜와 준호는 손을 잡으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준호가 지혜의 손을 꽉 쥐어주었고 지혜는 그 손에서 힘을 얻으려 애썼다. 김철수의 스마트폰이 진동했고 그는 재빨리 화면을 확인했다. 농장 온도 경고라는 메시지가 화면에 잠깐 떠올랐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주머니에 넣었다. 박영희가 남편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보, 농장 괜찮대. 그 말은 너무 작아서 옆에 앉은 김철수만 들을 수 있었다. 이상훈의 전화도 진동했고 그는 화면을 보다가 미간을 찌푸렸다. 화면에는 상무님, 오늘 김철수 대표 미팅 리마인드입니다라는 문자가 보였다. 이상훈은 아 맞다 월요일에라고 중얼거리며 전화를 꺼버렸다. 최미정은 그 문자를 보지 못했고 다만 남편이 바빠 보인다고만 생각했다. 분위기는 어색했고 누군가 먼저 말을 꺼내야 했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지혜가 준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긴장 때문에 입가만 살짝 움직였다. 웨이터가 들어와 메뉴판을 건넸고 최미정은 익숙하다는 듯 메뉴판을 펼치며 미소를 지었다. 이 집 코스 정말 맛있어요. 그녀의 말투에는 이곳을 자주 찾는다는 자부심이 묻어났고 박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뉴판을 받아들었다. 이상우는 명함 케이스를 열어 명함 한 장을 꺼내 김철수에게 정중하게 건넸다. 명함에는 중견식품유통회사 상무라는 직함이 선명했고 회사 로고도 제법 알려진 브랜드였다. 저희 회사가 전국 유통망을 가지고 있어서 규모가 꽤 됩니다. 이상훈의 목소리에는 자랑이 섞여 있었고 김철수는 명함을 받아 천천히 읽어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최미정이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아들 이야기를 시작했다. 준호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고 지금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강남에 아파트도 장만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인재라는 이야기가 끝없이 이어졌다. 지혜가 준호의 손을 더 꽉 쥐었고 준호는 미안하다는 듯 지혜를 바라보았다. 최미정의 자랑은 계속되었고 준호가 다니는 헬스클럽과 골프 모임 이야기까지 나왔다.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표정은 점점 굳어갔고 물잔을 만지작거리는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최미정이 드디어 김철수를 바라보며 물었다. 사돈 어른은 무슨 일 하세요? 정적이 흘렀고 김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농사 짓습니다. 최미정의 표정이 순간 굳었고 그녀는 물잔을 내려놓으며 아, 농사라고 짧게 말했다. 이상훈이 끼어들었다. 요즘 농사로 먹고 살기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의 말투에는 동정과 우월이 섞여 있었고 김철수는 그저 그럭저럭 살아갑니다라고 겸손하게 대답했다. 박영희가 남편의 손을 살짝 잡아주었고 김철수는 아내의 손길에서 힘을 얻으려 했다. 최미정이 다시 물었다. 어느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세요? 김철수가 조용히 대답했다. 충남 예산입니다. 최미정의 실망이 얼굴에 더 확연히 드러났고 그녀는 한숨을 가볍게 내쉬며 말했다. 아, 시골이시네요. 그 말에 담긴 뉘앙스가 너무나 명확했고 박영희의 미소가 조금 흔들렸지만 그녀는 여전히 품위를 잃지 않으려 애썼다. 이상우는 예산이라는 지명을 듣고 순간 무언가 떠올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미간을 좁혔다가 다시 펴면서 그 생각을 끝까지 이어가지는 못했다. 최미정이 지혜를 바라보며 걱정스럽다는 표정을 지었다. 지혜 씨 시골 생활 힘들지 않겠어요? 서울에서 쭉 살았잖아요. 지혜가 당황하며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 애썼고 준호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준호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제지하는 톤이었지만 최미정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김철수의 스마트폰이 다시 진동했고 화면에는 EU 바이어 미팅 일정 확인이라는 메시지가 잠깐 보였다. 최미정이 그 진동 소리를 듣고 말했다. 바쁘시나 봐요. 비꼬는 톤이 역력했다. 김철수는 조용히 대답했다. 농사일이 손이 많이 가서요. 그의 겸손함이 오히려 최미정에게는 더 초라하게 보였다. 최미정이 본격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희는 강남에 사는데 교육 환경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녀는 강남의 학원가와 교육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그 말들 속에는 우리는 다르다는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었다. 사돈어른도 서울에 집 있으세요? 박영희가 조용히 대답했다. 시골에 집 한 채 있습니다. 최미정이 코웃음을 칠 듯한 기색을 보였고 박영희는 그 표정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고 웨이터가 정갈하게 차려진 전체를 테이블에 놓으며 조용히 물러났다. 최미정은 자리에서 버킨백을 들어 올리며 가방의 가죽 질감을 쓰다듬었다. 이 가방 웨이팅 1년 걸렸어요. VIP 매니저가 직접 연락 와서 받았는데 그것도 운이 좋아서. 그녀의 손이 가방 손잡이를 자랑스럽게 쓰다듬었고 자랑하는 톤이 너무나 노골적이어서 지혜는 고개를 더 숙였다. 박영희가 진심으로 말했다. 정말 예쁘시네요. 최미정이 박영희를 바라보며 물었다. 사모님도 명품 좋아하세요. 박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잘 모릅니다. 최미정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월감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강남 아파트 시세 이야기를 꺼냈고 평당 가격이 얼마이며 전세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구체적인 숫자까지 언급했다. 우리 아파트는 지금 시세가 40억 정도 되는데 3년 전만 해도 25억이었어요. 교육비도 만만치 않아요. 준호 어릴 때 학원비만 한 달에 300 넘게 썼는데 지금은 그것도 저렴한 편이죠. 사교육비 이야기가 끝없이 이어졌고 그 모든 말들은 우리는 이만큼 투자할 여력이 있다는 과시였으며 당신들과는 다르다는 성극기였다. 박영희는 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고 남편의 무릎을 살짝 눌러주었다. 최미정이 다시 말을 이었다. 시골은 불편하지 않아요. 마트도 멀고 병원도 멀고 애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려고. 그 말투에는 시골을 낮춰보는 시선이 분명히 담겨 있었고 박영희의 미소가 조금씩 굳어갔다. 박영희가 최대한 부드럽게 대답했다. 공기는 좋습니다. 최미정이 코웃음을 치듯 말했다. 공기로 밥 먹고 살 순 없잖아요. 그 순간 지혜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고 그녀는 고개를 더 숙여 눈물을 감추려 했지만 떨어질 듯 맺힌 눈물이 속눈썹에 매달렸다. 준호가 지혜의 손을 꽉 잡아주며 버팀목이 되어주려 했고 지혜는 그 손을 더 세게 잡으며 울음을 참았다. 김철수는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었고 손등의 핏줄이 붉어지며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박영희가 남편의 무릎을 더 세게 눌러주며 진정시키려 했고 김철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최미정이 말을 이었고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저도 사실 친정이 가난했어요.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요.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고 과거의 기억이 그녀를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시장 좌판에 앉아 계시던 어머니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추운 겨울에도 손이 꽁꽁 얼어서 호흡 불며 장사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래서 제 아들만큼은 절대 그런 고생 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악당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의 절박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그 절박함이 지금 눈앞에 앉은 사람들을 상처 주고 있다는 사실을 최미정은 전혀 깨닫지 못했다. 김철수의 주먹에 더 힘이 들어갔고 턱 근육이 실룩거렸으며 박영희는 남편의 손을 더 세게 잡아주며 제발 참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최미정의 말이 계속 이어졌고 김철수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젓가락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주먹을 쥐었다. 박영희가 재빨리 남편의 손을 잡았고 그 손길은 진정하라는 간절한 신호였다. 김철수가 입을 열었다. 사실은 저희도. 그의 목소리가 나오려는 순간 박영희의 손이 더 세게 남편의 손을 눌렀고 김철수는 말을 멈췄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스스로를 억눌렀다. 아닙니다. 농사꾼이 주제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분노가 가득했다. 최미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죠. 각자 처지에 맞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말이 김철수의 가슴을 한 번 더 찔렀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혜는 속으로 외쳤다. 아빠 말씀하세요. 제발. 하지만 김철수는 입을 다물고 있었고 지혜는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준호가 지혜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위로했지만 지혜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김철수는 물잔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분노를 삼켰고 박영희는 남편의 등을 살짝 두드려 주었다. 최미정이 물잔을 내려놓고 이상훈을 바라보며 눈빛을 교환했다. 이상훈이 고개를 끄덕였고 최미정은 각오를 다지듯 심호흡을 하며 손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모았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고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아세요? 주변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이었다. 재벌 딸도 소개시켜준다고 난리인데 제가 다 거절했어요. 그 말에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준호는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최미정은 멈추지 않았다. 강남에서 저희 정도 사는 집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제 친구들 남편이 대기업 임원이고 병원장이고 법률사무소 대표인데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체면과 자존심이 뒤섞인 말들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다. 저희 모임에 나가면 다들 아들 며느리가 어디 대학 나왔는지 어디 사는지 물어봐요. 제가 뭐라고 대답해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집 딸이라고 말해요. 박영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그녀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이상훈이 침착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두 집안이 만나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섞이지 않은 듯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경제적 수준도 비슷해야 하고 생활 방식도 맞아야 합니다. 금전 문제로 나중에 갈등 생기면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저도 회사 생활 오래 했지만 결혼 문제로 고생하는 직원들 많이 봤습니다. 박영희의 눈에 눈물이 천천히 고였고 그녀는 그 눈물을 참으려 눈을 깜빡였지만 눈물은 결국 흘러내렸다.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품위를 잃지 않으려 했고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으며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혜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다 제 잘못 같아요. 제가 준호 씨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준호가 지혜를 붙잡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너무하십니다. 지혜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성실하고 착하고 저를 진심으로 대해줍니다. 최미정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은 사랑이지. 하지만 나중엔 현실이야. 사랑만으로는 안 돼. 그녀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상처가 묻어났고 젊은 시절 사랑만 믿고 결혼했다가 고생했던 기억이 떠오르는 듯했다. 이상훈이 덧붙였다. 우리도 신중하게 생각한 거야. 결혼은 평생의 일이니까. 감정적으로 결정할 수 없어. 최미정이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당신들 같은 시골 사람들이랑은 우리 아들 못 결혼시켜요. 그 말이 식탁을 강타했고 김철수가 벌떡 일어섰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바닥을 긁는 소리가 크게 났고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김철수에게 쏠렸다. 김철수의 얼굴이 붉어졌고 주먹이 떨렸으며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박영희가 재빨리 남편의 팔을 잡으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김철수는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최미정을 노려보았다. 정적이 흘렀고 그 정적은 끔찍할 만큼 길게 느껴졌다. 김철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스스로를 진정시켰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자리를 떠났다. 그의 뒷모습에는 억눌린 분노가 가득했지만 그는 끝까지 폭발하지 않았고 품위를 잃지 않았다. 이상훈이 자리를 정리하며 부드럽게 말했다. 시간 두고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 말은 표면적으로는 여지를 남기는 듯 했지만 사실상 반대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룸 안에는 극도의 침묵만이 흘렀고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다. 지혜는 냅킨으로 눈물을 닦았고 준호는 지혜의 손을 꽉 잡으며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냈다. 최미정은 물잔을 들었다 내려놓으며 자신이 한 말이 너무 심했나 잠깐 고민했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워버렸다. 박영희는 조용히 앉아 있었고 눈물을 닦으며 딸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이상훈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잠깐 화장실 좀. 그는 넥타이를 고쳐 매고 재킷에 주름을 펴며 룸을 나섰다. 복도로 나온 이상훈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휴,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 그는 중얼거리며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다. 복도 중간에 있는 라운지를 지나가는데 TV 소리가 들렸다. EBS 다큐멘터리 음악이 흘러나왔고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여는 혁신 농업인을 만나봅니다. 이상훈은 무심코 TV 화면을 보았고 발걸음이 멈췄다. 화면에는 첨단 시설의 스마트팜이 비춰지고 있었고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의 모습이 클로즈업 되었다. 이상훈의 눈이 커졌고 그는 TV 앞으로 다가가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화면 속에는 김철수의 얼굴이 선명하게 비춰지고 있었고 이상훈은 입을 벌린 채 그 화면을 응시했다. 저 사람이.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얼굴 가득 번졌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김철수 대표는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일하던 회사원이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탄탄한 커리어를 쌓아가던 그가 10년 전 과감하게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이상훈의 입이 더 벌어졌고 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IT 기술과 농업을 접목한 스마트팜을 구축했고 온도와 습도와 영양분을 컴퓨터로 제어하는 첨단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화면에는 거대한 온실과 자동화 시스템이 비춰졌고 김철수가 태블릿으로 시스템을 관리하는 모습이 나왔다. 이상훈은 숨을 죽이며 화면을 계속 지켜보았다. 현재 연매출 50억 원. 그 숫자가 화면에 크게 떴고 이상훈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유럽 15개국에 파프리카를 수출하고 있으며 국내 대형 유통사와 독점 공급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상훈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였다. 식품 유통? 그게 우리 회사잖아. 그는 급하게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회사 메일을 확인했다. 최대 공급처 김철수 대표. 그 이름이 메일 제목에 선명하게 보였다. 화면에서는 김철수가 수출금탑을 받는 장면이 나왔다. 2023년 수출의 날 금탑 산업 훈장을 수상했으며 정부 농업정책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특강도 진행하며 후배 농업인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 머릿속에 회의실 장면이 플래시백처럼 스쳐 지나갔다. 김철수 대표님께 반드시 잘 보여야 합니다. 우리 회사 최대 공급처입니다. 실례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가 직접 한 말이었다. 이상훈은 벽에 기대며 힘없이 앉았고 손이 덜덜 떨렸다. 우리가 방금 뭘 한 거야?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화면에서는 김철수가 농장을 걸으며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왔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농사꾼이라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합니다. 김철수의 담담한 목소리가 이상훈의 귀를 때렸고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우리가 한 짓이 그대로잖아. 이상훈은 급하게 일어나 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휘청거리며 복도를 뛰었다. 이상훈이 룸문을 열고 들어섰고 그의 안색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손이 어색하게 떨렸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으며 넥타이가 약간 삐뚤어져 있었다. 최미정이 남편을 보며 깜짝 놀라 물었다. 왜 그래? 안색이 왜 그렇게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이상훈은 대답하지 못하고 김철수의 빈자리를 바라보다가 박영희와 눈이 마주쳤다. 박영희는 조용히 앉아 있었고 남편이 돌아오기를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이상훈이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사돈어른이 예산에서 하시는 게 스마트팜 맞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고 손은 계속 떨렸다. 박영희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정적이 흘렀고 이상훈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가며 새하얗게 변했다. 그가 숨을 고르고 다시 물었다. 저희 회사가 그린 식품 유통인데 혹시 아십니까? 박영희가 조용하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남편이 거래하는 회사라고 들었습니다. 이상훈은 의자를 잡고 천천히 앉으며 고개를 깊이 떨구었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최미정이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남편에게 물었다. 무슨 소리야? 대체 무슨 일이야? 이상훈이 손을 내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설명했다. 방금 복도에서 EBS 다큐멘터리 봤어. 스마트팜 CEO로 나오셨어. 연매출 50억. 유럽 15개국 수출. 2023년 수출금탑 수상. 정부 농업정책 자문위원. 서울대 특강 교수. 그리고 우리 회사 최대 공급처. 최미정의 얼굴이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그녀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에 쥐고 있던 냅킨이 바닥에 떨어졌고 그녀는 그것도 인식하지 못했다. 준호도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물었다. 정말입니까? 장인어른께서 그런 분이십니까? 그 순간 김철수가 룸문을 열고 들어왔고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다. 김철수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천천히 걸어와 자리에 앉으며 조용하게 말했다. 네, 맞습니다. 부끄러운 일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랑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겸손함과 담담함만이 묻어났다. 박영희가 조용히 덧붙였다. 자랑처럼 들릴까봐 말씀 안 드렸습니다. 남편이 늘 그러거든요. 일은 조용히 하고 떠들지 말라고. 지혜가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빠가 대단한 분이시라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억울함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이상훈이 벌떡 일어나 김철수 앞으로 다가가 깊게 허리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뵙고 정말 큰 실례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톤이었고 손은 여전히 떨렸다. 최미정도 황급히 일어나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다. 얼마나 실례를 했는지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고 자신들이 한 말과 행동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김철수는 손을 들어 그만하라는 제스처를 하며 차분하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농사꾼이라고 하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고 원망이나 비난이 전혀 섞이지 않았다. 이상훈이 다시 깊게 허리를 숙이며 말을 이었다. 회사에서 김철수 대표님 이름은 익히 들었습니다. 매주 회의 때마다 대표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이 바로 그분이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최미정은 손을 떨며 물잔을 잡으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물잔을 제대로 들지도 못했고 물이 조금 엎질러졌다. 준호가 일어나 김철수에게 인사했다. 장인어른,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지혜가 말한 게 다 사실이었네요. 김철수가 손을 저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그저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일 뿐입니다. 이상훈이 다시 한번 깊게 허리를 숙이며 거의 90도로 절을 했고 그 자세를 한참 동안 유지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고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붉어졌으며 손은 여전히 떨렸다. 최미정도 자리에서 일어나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제가 정말 실례를 많이 했습니다. 괜찮을 리 없잖아요. 어떻게 용서를 받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멈추지 않고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박영희가 천천히 일어나 최미정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었다. 괜찮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최미정이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이해받을 자격이 없어요. 제가 얼마나 심한 말을 했는지 저도 알아요.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음을 터뜨렸고 어깨가 들썩였다. 저도 가난하게 자라서 무시당하는 게 얼마나 아픈지 너무 잘 알아요. 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하실 때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봤는지 아직도 생생해요. 추운 겨울 손이 트고 얼어도 악착같이 일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냥 시장 아줌마로만 봤어요. 그래서 저는 명품을 사고 좋은 동네에 살려고 정말 미친 듯이 일했어요. 제 아들만큼은 그런 무시 절대 안 당하게 하려고. 그런데 제가 똑같은 짓을 했네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박영희가 최미정의 손을 더 꽉 잡아주며 조용히 말했다. 저도 비슷한 경험 있습니다. 남편이 귀농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얼마나 말렸는지 몰라요. 친구들이 미쳤다고 했어요. 잘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시골 가서 뭐 하냐고. 친정 식구들도 반대했고 남편 회사 동료들도 다 말렸어요. 최미정이 눈물을 닦으며 박영희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동질감이 섞여 있었다. 김철수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저도 처음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빚도 엄청 많이 졌고 농사가 이렇게 어려운지 정말 몰랐어요. 회사 다닐 때가 천국이었다 싶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지난 10년간의 고생과 좌절이 묻어났다.
박영희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덧붙였다. 정말 힘들었어요. 첫 몇 년은 수학도 제대로 못하고 빚만 계속 늘어났어요. 남편이 밤새 농장 지키며 혼자 울던 날도 많았어요. 제가 몰래 봤는데 온실 안에서 주저앉아 울고 계시더라고요. 김철수가 아내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을 정리한 뒤 계속 말했다. 명품 가방은 시간이 지나면 낡고 유행이 지나지만 제가 키운 파프리카는 유럽 사람들 식탁에 올라갑니다. 프랑스 아이가 제 파프리카 먹고 자라고 독일 가정이 제 작물로 요리합니다. 그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말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지만 상대를 가르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그저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톤이었다. 최미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제가 정말 중요한 걸 못 봤네요. 진짜 가치가 뭔지. 이상훈이 김철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스마트팜은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김철수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IT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면 젊은 사람들도 농사에 관심 가질 거라 생각했어요. 기술로 희망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농촌이 늙어가고 있잖아요. 젊은 농부가 필요한데 젊은이들은 농사를 기피하죠. 그래서 기술로 농사를 바꾸면 달라질 거라 믿었어요. 준호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다.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결혼. 김철수가 준호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딸 정말 잘 부탁합니다. 이상훈과 최미정이 동시에 일어나 김철수와 악수했고 이상훈의 악수는 힘이 담겨 있었다. 최미정은 박영희에게 다가가 그녀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박영희도 최미정을 안아주며 등을 부드럽게 토닥여 주었다. 새로운 시작이었고 진심이 통하는 순간이었으며 네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졌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고 다시 식사가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웃음소리가 들렸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렀다. 이상훈이 김철수에게 물었다. 스마트팜을 처음 시작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뭡니까? 김철수가 웃으며 대답했다. 기술은 배우면 되는데 자연을 이기는 건 정말 어렵더라고요. 태풍 한 번에 온실이 다 날아간 적도 있어요. 그때는 정말 주저앉았습니다. 박영희가 남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그래도 다시 일어섰잖아요. 저도 그때 남편 보면서 배웠어요. 포기하지 않는 법을. 최미정이 진심으로 말했다. 대단하세요. 저는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는 편인데. 김철수가 손을 저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그냥 선택의 문제였어요. 도시 생활도 힘들고 농사도 힘들죠. 저는 농사 쪽 힘듦이 더 의미 있다고 느꼈을 뿐입니다. 준호가 눈을 빛내며 말했다. 농장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직접 보고 싶어요. 김철수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언제든 오세요. 우리 농장 자랑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었거든요. 이상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도 가도 될까요? 사실 저희 회사에서 계속 미팅 요청드렸는데. 김철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같이 오시면 좋죠. 최미정이 웃으며 말했다. 저도 명품 가방 그만 사고 뭔가 의미 있는 일 배우고 싶네요. 박영희가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농장 오시면 같이 일해봐요.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지혜와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미소 지었고 두 사람의 손은 여전히 꽉 잡혀 있었다. 김철수가 잔을 들며 말했다. 좋은 인연 만난 것 축하합니다. 모두가 잔을 들었고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6개월 후 결혼식이 열렸고 양가 부모는 나란히 앉아 웃고 있었다. 최미정은 명품 가방 대신 소박한 한복을 입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다. 이상훈과 김철수는 어느새 친구처럼 가까워졌고 회사 일뿐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도 자주 이야기를 나눴다. 결혼식 전날 양가 식구들은 함께 예산 농장을 방문했고 최미정은 온실 안에서 파프리카를 직접 따보며 감탄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키우는 거였군요. 그녀는 명품 매장 대신 농장 일을 배우기 시작했고 매주 주말마다 예산으로 내려가 박영희와 함께 농사일을 거들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고 그녀는 흙을 만지며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다. 이상훈은 회사에서 김철수와의 거래를 더욱 확대했고 두 사람은 단순한 거래 관계를 넘어 진정한 동업자가 되었다. 준호와 지혜는 신혼집을 예산 근처로 정했고 주말마다 농장을 도우며 부모님과 시간을 보냈다. 지혜는 아버지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워했고 준호는 장인어른에게서 인생을 배웠다. 결혼식장에서 김철수는 딸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으며 눈물을 흘렸다. 박영희도 울었고 최미정도 함께 울었다. 더 이상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고 최미정은 다짐했고 그 다짐은 진심이었다. 피로 연장에서 이상훈이 축사를 했다. 저는 오늘 두 사람의 결혼보다 더 소중한 걸 배웠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에 있다는 것을.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하객들은 박수를 보냈다. 결혼식이 끝나고 양가 식구들은 함께 식사를 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농장을 더 확장하자는 이야기와 젊은 농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오갔다. 최미정은 이제 명품 가방을 자랑하지 않았고 대신 농장에서 수확한 파프리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들려주었다. 친구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곧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알아차렸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는 눈빛.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의 눈빛. 어느 일요일 오후 예산 농장 온실 안에서 두 가족은 함께 웃고 있었다. 최미정은 파프리카를 따며 박영희와 이야기를 나눴고 이상훈은 김철수에게 농사 기술을 배웠으며 지혜와 준호는 손을 잡고 농장을 거닐었다. 명품 매장이 아니라 흙 위에서 진짜 행복을 찾은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